윤석열 대통령이 최근 우크라이나에 대한 군사적 지원 가능성을 시사했습니다. 이는 대한민국을 위협에 빠뜨리는 처사로 깊은 우려를 표합니다. 우크라이나에 대한 군사적 지원을 강력히 반대합니다. 윤석열 정부의 외교 안보 정책 재고를 요구합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말에 러시아는 즉각 민감 반응을 내놨습니다. 러시아 크렘린궁은 무기 공급 시작은 특정 단계의 전쟁 개입을 간접적으로 뜻한다고 경고했습니다. 러시아 외무부는 우크라이나에 대한 어떠한 무기 제공도 반러시아 적대 행위로 간주하겠다고 엄포를 놓았습니다. 러시아군은 장거리 전략미사일 폭격기 8대 등을 동원해 지금도 동해상에서 훈련을 벌이고 있습니다. 사태가 심화된다면 러시아가 우리나라를 적대국으로 지정할 가능성이 있고 대한민국에 대한 군사 도발과 테러 가능성이 있습니다. 당장 러시아에 체류하고 있는 16만 교민의 안전도 장담하지 못할 것입니다. 그간 우리 정부는 우크라이나에 대한 지원 범위를 인도적, 경제적 지원으로 국한했고 살상용 무기 지원이나 군사적 지원에는 선을 그어왔습니다. 기존 원칙을 하루아침에 바꿔버린 것으로 보입니다. 이와 관련해 최근 윤석열 정부가 우리 군의 155mm 포탄 50여만 발을 유럽으로 반출하고 있는 정황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최근 우리 군은 미국에게 대여 방식으로 포탄 50여만 발을 제공하겠다는 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보입니다. 확인 결과 우리 군은 올해 2월까지 포탄 10만 발을 미국 측으로 전달했고 우크라이나에 우회 제공한 것 아니냐는 국제적 의혹을 받고 있습니다. 또한 얼마 전 폭로된 미국 기밀 문건을 보면 정부는 포탄 33만 발을 독일을 거쳐 우회 제공하는 방안을 논의했다고 합니다. 포탄이 경남 진해항에서 독일로 이송되는 구체적인 계획도 담겨 있었습니다. 실제 언론 보도와 제보자 전원에 따르면 진해항에서 독일 노르덴함항으로 군수물자 이송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번 제공한 155mm 포탄은 우리 군의 전투 예비량인 비축물자로 보이며 50여만 발이면 상당한 수준의 양입니다. 이를 무턱대고 제공한 것은 우리나라 안보와 우리 군의 대비태세에 큰 공백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더욱이 윤석열 대통령의 이번 발언을 보면 지원 방식과 규모가 더 과감해질 것으로 보입니다. 그만큼 한국이 우크라이나 전쟁에 더 깊이 관여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사실이라면 우리나라가 우크라이나를 직접적으로 지원하는 형국으로 러시아를 적대로 돌려버리는 위험천만한 결정이 될 것입니다. 러시아 현지에 법인을 두고 있는 현대차, LG전자, 삼성전자, 팔도 등 160여 개의 한국 기업들이 날벼락과 같은 제재를 받을 위험이 있습니다. 이는 곧 우리 국익 훼손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또한 우리 대한민국을 안보적, 경제적 위기로 몰고 가는 처사가 될 것입니다. 또한 윤석열 대통령은 대만 해협 갈등에 대해 무력으로 현상을 바꾸려는 시도 때문에 발생했다며 우리는 국제사회와 함께 그러한 변화에 절대적으로 반대한다고 언급했습니다. 중국과 대만의 갈등은 미중 갈등의 최전선으로 우리나라가 섣불리 편협정에 참여하기에는 너무나도 리스크가 큽니다. 자칫하면 우리나라 혹은 주한미군 기지가 대중전선의 전초기지로 쓰일 수 있으며 유사시 참전 압박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북한이 노골적으로 군사 도발을 강행하고 있고 제7차 핵실험을 목전에 둔 상황에서 우리 군이 대비태세에 큰 영향을 줄 수 있는 결정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국민의 안전과 생명은 안중에도 없고 국익은 없고 가치와 진영만을 위시한 위험천만한 외교가 지속되고 있는 것은 깊은 유감과 함께 강한 규탄을 표합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우크라이나 전쟁에 대한 군사적 지원을 감행하는 것을 결연히 반대합니다. 또한 우리 정부는 진보 보수 가릴 것 없이 적대국을 만들지 않는 노선을 견지해 왔습니다.
밀실에서 이런 중대한 결정을 하고 외신 인터뷰를 통해 소통 과정 없이 일방적으로 통보하는 형태의 깊은 우려를 표합니다. 대한민국의 미래와 우리 국민의 생명과 안전, 국익에 걸린 문제입니다. 윤석열 정부가 외교 정책 전반을 재고할 것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2023년 4월 20일 국회 더불어민주당 국방위 외통위원 무소속 포함 1동. 네, 경례. 네, 포탄 비밀 유출해서 포탄 50여만 발이 폴란드나 유럽으로 가는 정황이 언론에 속속 드러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1차적으로 제가 국방부로부터 보고를 받았는데 일체 함구하고 있습니다. 위에서 아주 강하게 함구령을 내렸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언급할 수 없다는 얘기였습니다. 그래서 어저께 이것은 국방위를 열어서 또 따져볼 문제라서 국민의힘 국방위 간사 신원식 간사에게 국방위를 열 것을 제의했습니다. 그런데 한미 정상회담을 앞두고 국방위를 여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는 이유로 거부를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기자회견을 통해서 우리 민주당의 입장을 기자회견을 통해서 알리는 겁니다. 외통위는 제가 혹시 예. 지금 김병주 의원님께서 국방위 쪽 말씀을 하셨는데요. 외통위가 지난주에 열었을 때도 이 여당 측의 반대 때문에 아주 제한된 소수만 질문을 할 수 있었거든요. 근데 아마 한미 정상회담이 이제 5, 6일밖에 안 남았기 때문에 10중 8구 저쪽에서 이 상임위 개최에 응하지 않을 것으로 봅니다. 네. 그럼 김홍걸 의원님 먼저 한 말씀 하세요. 네. 윤석열 정부에서 이 입만 열면 안보의 중요성을 얘기하는데 이 러시아와 중국을 적으로 만들면서 과연 우리 안보가 더 나아질 수 있는 것인지, 이 북핵 문제에 있어서 그나마 북한과 소통이 되고 이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두 나라를 적으로 만든다면 우리에게 도움이 되는 것이 무엇이고, 과연 이것이 북한에 도움이 되는 외교가 아닌지 하는 생각이 들고요. 이번 도청 문제도 전혀 이제 항의를 하지 못하는 것을 보면, 또 우크라이나에 이렇게 미국 측의 압력에 의한 것으로 보이는데 포탄을 보내고 이 서방 세계의 요구를 순순히 들어준다면 대만 문제에 있어서도 나중에 이 우리와 더 가까운 위치에 있고 주한미군이 출동할 수 있는 위치에 있는데, 대만 문제에 있어서도 또 나중에 우리가 원치 않는 상황에서 개입을 어쩔 수 없이 하게 되는 그런 위험한 사태가 벌어지는 것은 아닌지 국민들이 불안해하시는데, 이 문제들에 있어서 정부가 이 제대로 된 해명을 해주기를 바랍니다. 네, 정 의원님. 예, 윤석열 정부가 취임한 지 곧 있으면 이제 1년이 다 돼가고 있습니다. 모든 잘못된 일이 일어나고 일어나기만 하면은 다 전 정권 탓만 하고 있습니다. 민생도 포기하고 경제도 포기하고 전 정권 탓만 하고 있는데, 급기야는 국격을 실추시키고 또 일본의 굴욕외교를 함으로써 국민적 어떤 자존감을 갖다 땅에 떨어뜨렸습니다. 또 한미 정상회담을 앞두고 대한민국의 안보를 극히 위태롭게 할 수 있는 그런 발언들을 하고 있는데, 대통령실의 발언은 그냥 일반적인 원칙을 얘기했다라고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러시아가 대통령의 발언을 어떻게 받아들이고 있는지는 좀 최근에 여러분들이 잘 알고 계실 겁니다. 원래 러시아와 중국과의 관계는 잘 아시는 것처럼 군인 출신의 보수 정권이었던 노태우 정부에서 시작했습니다. 보수 정권에서 북방 외교라고 주창하면서 중국과 러시아의 관계를 개선해갖고 그 35년 동안 굉장히 나아져갖고 상당한 정도의 경제협력 관계까지 이르렀습니다. 지난 35년에
보수 정권에서 시작한 35년의 북방 외교를 하루아침에 무위로 돌릴 수 있는 매우 위험한 상황들이 벌어지고 있는 듯 해갖고 정말 걱정입니다. 정말 대통령께서 외교 문제만에 있어서만은 좀 더 신중하게 하시고 다양한 목소리를 꼭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네. 자, 조금 앞에 나오실래요? 잘 안 들리는데. 네. 윤석열 대통령이 그 민간인이 대규모 공격을 받을 경우라고 전제 조건을 달았는데 김병준 의원께서는 이미 전제 조건이 성립됐다는 그 입장을 밝히셨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하게 설명. 네. 윤석열 대통령께서 그 로이터 통신과 인터뷰할 때 전제 조건 3개가 됐을 때는 군사적 지원을 해야 되지 않느냐는 투로 얘기했습니다. 그런 3가지 조건이 되면 인도적 지원, 경제적 지원 갖고는 되지 않겠느냐는 의미는 군사적 지원이 가능하다는 투로 보이잖아요. 그 3가지 조건은 여러분들이 1년 동안 이미 우크라이나 전쟁은 1년이 넘었습니다. 그 상황에서 여러분들은 TV를 통해서든 여러 루트로도 그 3가지 조건은 빈번히 자행되고 있습니다. 민간 아파트 시설에 미사일이 떨어져서 민간 아파트가 폭삭 무너지고 이런 것도 영상에 보잖아요. 그런 공격도 받는 것이고 어떤 지역은 댐이 붕괴돼서 온 도시가 물에 잠겨서 민간인들의 많은 희생이 생긴 것도 있는 거죠. 대량 학살 면에서도 어떤 마을 지역은 손에 묶인 새로 학살된 것들이 많이 언론에 비춰지고 있잖아요. 사실 이런 그리고 전쟁법, 중대한 전쟁법을 위반하고 있다. 전쟁법을 위반하는 사실은 그 수없이 지금 나타나고 있습니다. 지금 언론에 접하는 것만도 이건데 사실은 실체는 빙상의 일각일 겁니다. 그래서 윤석열 대통령의 전제 조건은 사실은 지금 당장이라도 무기 탄약 지원을 할 수 있는 조건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그것은 전제 조건이라고 할 수 없고 탄약을 지원하기 위한 어떤 대의 명분상 자꾸 이런 얘기를 하지 않나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